네, 그 두 번째 발표하신 공소연 선생님께서 시간을 많이 벌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도시락회 진행하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사회자가 세션에 잘 안 들어가는데 이게 제가 짠 게 아니고 어떻게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발표는 저와 예, 그리고 또 전남대학교 예, 지리교육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에 우리 길광 선생님과 둘이 그 논문을 낸 게 있습니다. 그거를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저희가 준비한 제목은 사라진 야구장과 야구의 기억이고요. 예, 그 인천 야구장을 사례로 해서 발표를 논문을 8월에 낸 바가 있습니다. 목차는 예, 다음과 같이 구성되고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야구장이라는 야구장이 있었는데 이 야구장이 이제 2008년도에 철거되고 이제 지금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졌고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이 됐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원래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이게 100년이나 거의 100년에 가까운 야구장이 이제 없어졌는데 그것이 그냥 너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그냥 쓴 글입니다. 네. 그래서 야구 팬들의 입장에서는 좀 와닿을 수도 있고 또 야구가 좀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은 조금 그냥 네,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스포츠 신문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 구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도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그냥 신조어인데 2003년도에 그 국립국어원에 등록된 말인데요. 네, 그 야구 공구자 쓰고 또 이제 야구를 도시 그 소읍도자 써서 만들어진 말인데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산다는 그런 그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구도 그러면 뭐 부산도 되고요. 예, 부산 되고 뭐 인천도 되고 또 야구에 좀 이렇게 할 말이 많은 도시들은 뭐 부도 구산 뭐 이런 말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도 부도 구산은 수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말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 중에 이제 인천도 뭐 부산도 할 말이 많겠지만 인천 야구 그러니까 구도라는 도시가 어울리는 도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야구가 인기가 많았고 또 굉장히 유명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그 야구의 역사들이 그 중첩되는 공간이 이제 인천 야구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 번에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없어져서 그 흔적들이 좀 남지 못한 게 아쉽고 다음번에 이제 이러한 그 도시 재생을 할 때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인천에 안 와보신 분들도 계실 테가지고요. 그 수도권 서부전철, 그러니까 우리가 국철회가 부르는 그 전철에 도원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도원역 앞에 있는 야구장인데요. 80년대를 보시면 이게 체육관이 야구장과 축구장이 같이,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야구장은 도원동으로 돼 있고 이게 시경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도 숭이동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는데 구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야구장은 중구고 운동장은 남구죠. 지금의 이제 미추홀구인데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이런 모습이었다가 지금은 축구 전용 경기장과 야구장 아파트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의 홈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약 2012년에 만들어졌고요. 2만 명 정도 이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이제 기억의 장소인데요. 이제 기억은 개인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개인이 하는 기억이 서로 여러 사람 만나고 교류하면서 이제 상호 주관적으로 되고 이게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아스만의 무한화 기억론이라는 그 용어처럼 이제 그 이 개인의 기억이 집단의 기억이 돼가지고 어떤 정체성이나 도시의 정체성 또 공동의 기억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근데 어, 자, 그, 보통 이제 기억의 장소는 특정 장소에서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특정 현상들을 수렴해줘서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장소가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정 장소가 어떤 상징 그 현상에 대한 뭐 상징성을 이제 대표하기도 하고 대표되는 그런 장소가 이제 장소로 형성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런 데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특정 기억의 장소뿐만 아니라 이게 도시 전체, 도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공동체적인 기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렇게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도시재생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도시재생이 원래 추구하고 있는 그런 뭐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나 문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큰 재료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스포츠는요, 지역의 연구의식 같은 걸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런 그 특정 스포츠의 기억과 도시 정체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서로 연결성이 좋은 그래서 이제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절한 사례 지역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연구는요, 사실 이 논문은 제가 2009년도에 숭이운동장 도시재생 사업을 비판한 논문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사업이 막 시작할 때였고, 그러니까 운동장이 막 철거돼가지고 그 자체가 너무 좀 약간 화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당시 시장이 미었었고, 그런 걸로 이제 논문을 좀 거칠게 썼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천 체육사를 연구하시는 한국체육대학의 조준호 선생의 연구를 또 참고해서, 이게 역사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긴 시간의 스팬을 갖고 있고, 또, 인천 야구 선수 중에서 굉장히 또 선구자인 김선웅 선생의 아드님인 그 인천대학교의 김종원 선생님이 또 그런 야구에 관련된 논문을 쓰신 게 있습니다. 그걸 다시 보고 이것들을 잘 합쳐서 또 제가 주로 보고 있는 옛날 자료나 옛날 지도 이런 것들을 잘 합쳐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2021년에 다시 한번 사라진 야구장, 그러니까 없어진 야구장이 도시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논문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인천 야구와 야구장의 간략한 약서를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야구를 소개한 사람은 선교사 그 질레트입니다. 이제 한국 이름으로 길예태라고 이제 했는데요. 이 사람이 야구를 소개하고 이제 이게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1905년도부터 공식 게임이 시작됐고 인천에서는 한영단이라는 그 약간 뭐 전설 속의 야구단이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야구단을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이랑 싸워서 그게 해체돼가지고 고려 야구단이 되고 그것도 그 주축인 사람들이 이제 전 인천군이라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야구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해방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고요. 1950년대, 60년대 그 류현진 선수가 나온 동산고등학교 그리고 또 인천고등학교는 야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 사람들이 프로야구 출발하기 전까지는 고등학교 야구가 인기가 많았었고 거기서 이제 인천 야구의 이런 그 부흥기였던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1980년대 들어와서 인하대학교가 야구부를 창설하고 프로야구단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지역에서 성장한 야구 선수들이 이제 팀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야구의 역사가 프로야구가 그냥 뿅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야구 역사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진행되었다는 거죠. 일제강점기 처음에 야구를 한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주 일본인들이었고 제주 일본인들의 자식들이 그 일본 야구대에 이제 뭐 나가기도 했고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야구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반가운 이름일 테고요. 그러니까 인천 야구에서 유명했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야구사를 논의할 때 이제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그중에 이제 출신 지역들이 인천인 분들인데요. 이제 이런 스토리들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들을 보시면 뭐 인천 그 고등학교 야구팀이 이제 동산고등학교 우승을 해가지고 뭐 카프레이드를 할 때도 있었고요. 또 이제 좌측 하단의 사진 보시면 이제 최관수 선생이라는 군산상고가 야구를 굉장히 잘하는데요. 군산상고가 역전의 명수라는 이름을 얻게 된 70년대 감독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도 동산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야구 선수를 했었고,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그 유명한 야신 김성근 감독입니다. 젊었을 때 62년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박현식 선생, 아시아의 괴인이라는 1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야구 국가대표를 하셨던 그런 분인데, 이제 그 산미 슈퍼스타즈가 처음 프로가 나왔을 때 이제 코치로 활동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야구장의 역사가 어떤지 좀 보기 위해서 옛날 지도를 보니까 이게 1930년대 나온 지도인데요.
공설운동장이라는 지금의 정을포답고 자리에 있었던 공설운동장이라는 표기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토코리라고 불렀었고요. 이런 그 야구를 하기 위한 시설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1940년대를 담은 그 지도인데 이것도 확대해서 보시면 그 야구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야구장이 있었던 곳에 그 일본인들 자식들을 위한 학교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 시설들을 이제 이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스포츠 그 경기장들은 도심의 맨 외곽에 입지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여기가 인천의 기본 전통적인 중심지라면 그 외곽 지역에 이제 입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935년도입니다. 여기에는 당시에 일본 인천부가 했었던 관광 인천이라는 도시의 목표도 있었고 또 식민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행사 같은 거 할 때 공설운동장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1940년 올림픽은 1930년 베를린 올림픽은 모두 다 기억하고 있는데 1940년 올림픽은 기억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쟁 때문에. 원래는 1940년도 올림픽은 동경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전쟁 때문에 못했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을 파견할 조선 선수들을 훈련하는 그런 장소도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설운동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전쟁 기간에는 근데 이제 40년 이후에 전쟁 기간에는 일본군 주둔지로 사용됐었고 그 해방된 이후에는 이제 인천에서 했었던 전국체전의 용도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사진은 제가 철거 직전에 직접 찍은 사진들인데요. 이렇게 프로야구 출범 이후에도 인천은 계속 이제 야구단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런데 한편으로 또 야구장이 있었는데 이게 야구를 잘 못했어요. 인천의 야구팀들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뭐 꼴찌의 이미지, 뭐 우울한 이미지, 또 서울의 변방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인천 야구는. 근데 이제 그러던 것이 이제 1989년도에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에 나와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뒀거든요. 그때 감독이 아까 사진 보여드린 이제 김성근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중첩돼 있는 이런 그 장소가 아닐까라고 저는 이 지역을 보고 있는데요. 2004년도에 나왔었던 김범수 선생이 주연했었던 슈퍼스타 감사형 실제 있었던 인물을 좀 각색한 거고 또 박민규 선생의 그 출세작이죠.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이것들을 보면 이 그 꼴찌팀 이런 어두운 이런 그러니까 인천의 특성을 보여주는 이런 그 장소감들이 내내 흐르는 이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래된 야구장이 어떻게 이제 철거됐는가를 맥락적으로 보면은 2000년 이후에 이제 구도심이 쇠퇴하니까 이것을 좀 재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항 거점이라는 그러니까 인천항과 그 주변 지역 그러니까 도심 지역의 전체를 거의 포괄하는 이 지역들의 이런 그 오래 근대 건축물이나 역사적인 흔적들을 활용해 가지고 도시 재생을 하려고 했었죠. 그 중에 그 일환으로 이제 낀 것도 이제 그 숭이 운동장 그러니까 공설운동장과 야구장을 모두 다 포함한 그래서 이제 여기를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 사업을 보면은 이전에는 이게 내부 자료여가지고 인천에서 제공을 안 해줬는데요. 지금은 이제 제공해 줘가지고 처음 보면은 처음에 도시재생 사업 원래 계획을 보면은 야구장을 철거하는 게 아니라 존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지 공간을 더 높게 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게 하면서 야구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2008년도부터는 민재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보통 야구 경기장 만들어지는데 수천억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환수하기 위해서 이 구역에는 아파트를 짓고 여기에 축구 경기장을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야구장 전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이 여기에는 아파트가 들어가고 원래는 아파트도 네 동만 들어가는 거였는데 사업비가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6동으로 바뀌고요. 네,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봤는데 문제는 야구장에 관련된 흔적이 여기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안타까움들이 이제 있었죠. 위에 보시면 표에 우리나라 주요 야구장이 만들어진 순서를 적어뒀는데 그 인천 야구장은 35년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그 오래된 야구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대구처럼 이게 대구에 있는 야구장은 지금 이승엽 야구장이라고 이름이 바뀌고 또 이제 이런 전시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오래된 역사를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을 강조하지만 이런 것들이 되지 못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자, 야구장이 민자건설으로 진행돼 가지고요. 여러 가지 그 컨소시엄을 구성돼 가지고 이제 PF와 AMC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그
저기 페이퍼 컴퍼니와 자산관리회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됐는데 지연돼요. 지연돼서 현금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새로운 형식의 지역주택조합한테 그 사업을 매각한 거죠. 그래서 사업을 매각해가지고 이제 가까스로 홈플러스도 입주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올해 사업이 거의 완공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3년 동안 걸쳐가지고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된 것인데 이 구조에서는 이 운동장에 갖고 있는 뭐 역사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아요. 이건 여기서는 현금 흐름만 고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 위탁 그런 민간 사업이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공공적인 부분은 많이 고려되지 않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인천 야구를 기리는 책들과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냥 산발적으로 돼 있고 통합된 공간에 지정돼 있지 않아서 이런 야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 장소에다가 이것을 모았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현실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도원역과 그 축구장 사이 통로에 이런 당시에 이제 있었던 현판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런 동대문 운동장 DDP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흔적을 조금이라도 남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야구장이라는 이런 그냥 오래된 건축물이 사실은 단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해야 된다. 오래됐으니까 이거 중요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100년에 가까운 시간의 야구 또 인천의 특성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것들을 잘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제가 점점적으로 표현한 건 도시 역사와 문화를 강조하는 도시 재생에 의해서 이런 공간도 바뀌었다는 건 좀 역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천은 말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닥 그렇게 뭐 어떤 재현되지 않은 그러니까 뭐 염전도 그렇고요. 또 지금 이제 부평에 있는 미군 기지가 개방됐습니다. 거기가 원래 그 한국사에 나오는 일본 육군 조병창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리고 또 오래된 공장들 또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이런 건축 자산들 이것들은 사실은 다 기억의 공간과 일정 부분 관련돼 있습니다. 모든 오래된 건축물을 다 보존할 수 없죠. 다 보존할 수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 그 중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이런 기억의 공간으로 다 응축시켜가지고 잘 남겨놓고 유지해야지 이 시공간의 연결이 점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이 논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시간이 좀 많았으면 더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었는데요. 연구 자체에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13년 전에 좀 잘 못 썼던 거를 그나마 약간 보완할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발표는 이 정도까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으면은 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뭐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운동장을 허물지는 않았죠? 부산은 허물었고요. 네. 부산은 사직도 허물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리고 대구는 허물지 않고서 그 이승엽 야구장으로 바꾼 다음에 그 전시기념관관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산은 KBO랑 얘기해가지고 그 한국야구박물관, 한국야구명예정당을 원래 되게 오래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서로 돈을 조금 내려고 힘겨루기 하다 보니까 이게 10년이 넘어가가지고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 야구 박물관이라는 게 지금 있나요? 그러니까 동대문에 가면은 동대문 야구박물관이 있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몇 개는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르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명예전당 같은 걸 앞으로는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지역의 로컬이 아니라 전체 야구를 좀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점에서 부산도 이걸 알고 있고 근데 인천은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바에 따르면. 그 개항기 그 근대 문물이 처음 들어오는 게 인천이었고 그 제가 알기로는 야구도 인천에서 처음 이제 경기를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인천시에서 관심을 갖고 야구 박물관을 인천으로 이렇게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을 추진하면은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왜냐면 인천은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 많으니까 서로들 먼저 이걸 하자는 그 싸움들이 굉장히 이렇게 목소리들이 높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야구는 그 중에 이렇게 없더라고요, 목소리가. 네, 네. 특별히, 네. 지금 상황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제가 사회 보고 발표하고 북치고 장구치는 것 같아서. 자, 아무튼, 예, 시간이 저희가 그 3시 40분에 세션이 끝나는데요. 네, 시간 내에 다 돼서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어, 이번 그 제1분과 공간 정체성과 취락 경과는 이렇게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신 분들 그리고 또 발표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잠시 쉬었다가 다른 세션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